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음악교육론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네요. 사실 3월달이 굉장히 빡셀 거라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1, 2월에는 우리가 교과서 분석반만 하는데 3, 4, 5, 6에는 이제 심화반도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 분석반보다 공부하시는 양도 많아지고 이해해서 외워야 되는 양도 많아지는데 음교론도 들어가게 되니까 진짜 여러모로 어렵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아직 학교 다니시는 선생님들, 또 뭐 해야 되시는 선생님들은 상반기가 진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랑 같이 이를 악물고 수행 맞으면서 우리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딱 3, 4월 달에 기초반을 이제 음교론을 하고 바로 이어서 또 5, 6월 달에는 심화반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여러 바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주차별 학습 내용을 저희 카페 수강회원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차별로 뭘 할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첫 주부터 이렇게 1, 2, 3 여기를 보는 게 낫겠네. 1주, 2주, 3주, 그 3장,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런 식으로 1주부터 8주까지 기초책에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총론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각 주별로 뭘 할 건지를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를 저랑 같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기초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얼개를 잡고 그 다음에 총론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론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뭐 빠진 것은 없는지, 중복해서 강조하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책을 동시에 8주 동안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딴 것보다는 좀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면 좋겠다, 이 주차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사실 음교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난 시작은 했지만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이제 저랑 같이 조금 찬찬히 읽는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읽고 오셔야지 저랑 같이 수업을 할 때 아, 이게 골자였구나,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거를 조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우리 새로 바뀐 음악과 교육과정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게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현장에 가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만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어느 하루를 날을 잡고 하기에도 조금 저는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오늘 저는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자료들 중에서 요렇게 생긴 자료가 있어요. 음악과 교육과정 이렇게 써있는. 근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15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나왔던 기출문제, 그러니까 17년도 거부터 이제 올해 시험부터까지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는 이제 모범 답안까지 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요거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전에 음악교육 사는 어땠는지 이것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19년도 같은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16년도에는 각 학년이 무슨 교육과정을 가르쳤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요거를 말하는 게 물론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5번 문제 가보시면은요, 그 음악교육 과정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몇 차 교육과정에 혹은 몇 년도 교육과정에 이거를 그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22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그 다음에 15랑 그 비교해서 보는 것까지 저희가 오늘 같이 볼 거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 본 다음에는 그 전에 교육과정은 어떠했는지 요 역사까지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교재로 삼을 기초랑 총론 이 두 가지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기출인데 15년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교과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는 두 개나 교육과정이 나왔었는데 총론이랑 관련해서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22 교육과정을 보고 15과정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는 총론도 살펴볼 거고요. 총론도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될 때마다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렇게 기초랑 총론책을 가지고 하기에는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매주 이렇게 주차별로 책을 나갈 때 그 앞에 앞서가지고 그 교육과정 내용들은 조금씩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 조금씩
다 살펴가면서 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오늘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요 문제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목차부터 해가지고 6쪽부터는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았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인출식으로 암기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요 파일에서 이제 6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또 생각을 하셨을 때 너무 단편적인 문제를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기초반이잖아요. 기초반에는 저희가 항상 다 외우는 거 위주로 가고 저희가 그 교과서 분석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외우고 확인하고 그런 문제들 제가 많이 내드렸지 그 우리 문제 나오는 스타일대로 해드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쌓여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심화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잘 외우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저희 2002 교육과정 제가 요렇게 생긴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여기 옆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업용으로 편집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선생님들께서 그 22년도 계정이거든요. 요 파일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놔서 아마 다 받으실 수는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전체 전문이고 제가 수업용으로는 이제 필요한 만큼만 편집을 해서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 굳이 이거 따로 출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음악과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되었을 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일러두기가 나와 있어서 성격 및 목표부터 해서 내용체계 성취 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여기까지는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년도 과정을 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점들이 좀 보이실 텐데 그거를 이제 각자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수업 진행할 때는 일단 22부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5랑 비교하는 식으로 할 거니까요. 선생님들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렇게 성격은 어떠한지 이 교과목이 왜 필요한지 이 교과목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 이따가 그 음악교육 사를 보실 때도 느끼시겠지만은 왜 그리스 사람들은 음악교육을 했는가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음악교육을 했는가 그리고 왜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음악교육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격과 목표를 통해서는 음악 교과의 그런 좀 특이한 특수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은 이런 틀을 가지고서는 이제 모든 교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내용 체계를 이렇게 좀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 그래서 어떤 영역으로 이 음악 과정이 음악 교과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도 다른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는 입에 좀 붙이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지식이나 이해나 마찬가지이고 이 어떤 그 학습의 과정은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가치를 알았을 때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식, 과정, 가치 이런 식으로 짧게 줄여서 말씀하시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성취 기준은 저희가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15과정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새로 나와 있고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위주로만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도 이제 그 틀 자체에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랑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이제 내용 체계의 이런 좀 그 구성 카테고리가 좀 세분화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해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이렇게 음악의 차례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공통교육과정은 중학생들이고 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고등학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은 교과목 제목입니다. 그래서 음악 교과에서 그 중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까지 오늘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씩 교과서를 늘려면서 저희가 보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의 일반 선택의 음악이 있고 진로 선택
선택에 음악 연주와 창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 15개정에서는 음악 연주, 그리고 음악 감상과 비평 이렇게 해서 음악 연주 1종, 음감비 5종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있었는데 창작이라는 영역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생활화가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 연주와 창작을 이제 예전에는 영역 중에 표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표현 영역에서 연주와 창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연주, 그 다음에 감상, 그 다음에 창작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연주와 창작을 같이 제목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게 있죠. 그래서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음악과 미디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음악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그런 미디어, 매체의 활용이라든지 학생들이 다양하게 어떤 툴을 가지고 창작을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우리가 우리 기초반 하면서 쭉 다 보고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학교 음악까지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공통교육과정, 우리 중학교 음악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음악 전체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고 해서 여기 첫 번째 줄 여기는 완전히 형광펜, 별표, 밑줄 다 되셔야 되는데요. 요 문장은 그냥 그대로 통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통암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노래도 붙이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음악교과 교육과정 학생들이 감성 동그라미, 창의성 동그라미, 자기주도성 동그라미. 그래서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발휘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요. 삶 속 그다음에 공동체의 동그라미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음악적으로 뭘 한다? 소통을 한다. 그래서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감창자, 공소 이 5가지는 우리가 딱 암기를 하셔야 되는 역량에 해당을 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음악교과 역량이라고 해서 이 음악교과가 지금 영역이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연주, 감상, 창작이 3개의 동그라미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는 교과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노란 색깔 테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바로 위에서 봤었던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역량이 이제 다른 교과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역량들과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주도적인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교양 있다, 더불어 산다 이런 것들은 좀 공동체적인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파란색 진한 동그라미에는 반원에는 총론 역량이 있는데 총론에서 지금 역량이 제시되어 있는 게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이렇게 6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음악교과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있는 모든 역량들이 이렇게 6가지인데 이 중에 음악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지금 1가지가 있거든요. 음악교과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창자, 공소 이렇게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역량이 1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악교과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거 교육과정 이제 다 개편하고 설명회 할 때 들어봤었는데요. 이게 각 교과별로 역량을 선정을 해서 이제 위로 올려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전체적인 걸 정하겠다. 그러니까 6가지를 먼저 정해주고서 너희 교과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필요한 역량을 올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이제 총론 역량을 한 것인데 우리 음악교과에서는 이렇게 5가지 감창자 공소 이렇게 5가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처음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위에 감성에 해당하는 것이 심미적 감성 역량, 총론의 심미적 감성 역량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창의성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자기 주도성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에 연결이 되고 공동체 역량 똑같이 가시면 되고 협력적 소통 역량과 우리 음악교과의 소통 역량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그냥 음악과 미디어라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역량들과는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글은 그냥 방금 보신 동그라미를 그냥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과 교육과정은 총론의 역량과 연계해서 여기 다시 한 번 더 밑줄에 보시면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공동체, 소통 이 모든 것들이 음악 교과의 역량
역량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음악교과의 역량 5가지를 써봐라 하면은 감창자, 공소 이 5가지 역량 쓰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혹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이것이 음악교과 역량에서 관련되어 있는 역량은 무엇이냐, 혹은 어떤 뭐 제식을, 대화문 이런 것들을 주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역량들은 딱 암기가 되어 있으시고 그거에 또 적용을 하시는 것까지 앞으로 길러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은 요 내용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 다음 줄에 있어요. 음악교과 역량은 총론의 핵심 역량 중에서 뭐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이런 역량들을 이제 재구성한 것이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연계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삶 속 음악 활동의 특성, 그러니까 삶 속의 음악 활동 이런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요거의 특성을 근간으로 해서 자, 어떤 내용들로 돼 있냐면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연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음악을 감상 동그라미,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창작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 감상, 창작.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음악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연주 아니면 감상 아니면 창작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3가지 영역 활동으로 이제 구성을 하여서 상당히 균형 잡혔다라고 보이는 게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표현, 감상, 생활화 이렇게였습니다. 그래서 표현 역량에 그전에는 이 연주와 창작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었고, 생활화를 좀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화라는 음악에 해당되는 음악, 그리고 생활화에 해당이 안 되는 음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생활화는 마찬가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에서 지금 영역에서 삶 속 음악 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화는 다 녹아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맥락 속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리나 특성에 따라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가 원리, 맥락, 활용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문장으로 진술된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 표로 나와 있는 거, 이 표를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요, 오히려 이거는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게 좀 쉽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용 체계 구성에서 이 표는 완전히 별표, 물론 여기 음악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표가 중요하지만요,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 체계는 보시면은 영역을 먼저는 연주, 감상, 창작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라는 것이 지금 진술문의 원리, 맥락, 활용이라는 3가지로 진술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전체 틀만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영역이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 진술문들을 보시면요,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라는 문장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고유한 방식과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음악 교과 과정을 짰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주와 감상과 창작은 각자 방식과 원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의 원리는 바로 표현이다. 감상의 원리는 음악이 청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창작의 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원리를 이렇게 핵심어랑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주는 어떤 맥락이냐, 감상은 어떤 맥락이냐, 창작은 어떤 맥락이냐 했을 때 다 같아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를 원리, 맥락, 활용, 원리, 맥락, 활용 이렇게 3가지로 했을 때 맥락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요거는 15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많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개정됐을 때 계속해서 활용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으로 갔을 때는요, 어떤 말이 핵심어가 되냐면요, 활용한다 라는 말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연주를 했을 때는 소통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감상을 했을 때는 공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창작을 했을 때는 구성하면서 결국에는 기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말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요 단계, 요 표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소통, 공감, 기여 이 3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주를 함으로써 같이 연주한 학생들끼리 혹은 내가 들려주는 사람에게 음악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감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음악을 듣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쵸?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작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음악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먼저 이제 지식 이해를 봤을 때는 연주를 할 때는 우리가 음악의 어떤 범위라든지 내용 절차적 지식이라든지 학습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감상과 창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으로서의 음악 범위, 이러니까 조금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주만을 하기 위한 음악 범위에서 이제 연주와 감상, 창작의 대상으로서의 음악 범위를 넓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악 범위라는 표현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악 요소, 원리, 개념 등의 내용적 지식과 그리고 이제 절차적 지식 이런 것들 같은 얘기고요. 학습 요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주, 감상, 창작, 학습 시 초점을 두어야 될 요소와 관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들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과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전에 기능이라는 표현이 조금 선생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에서의 기능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실천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노래와 연주를 말을 하고요. 인지적 연계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활용하고 이런 기능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정 기능에서 기능이 조금 더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기능이 어떤 과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 음악적 태도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정신적 가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세 가지 범주별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 밑줄 성취 기준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아직 성취 기준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가지고 성취 기준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다양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위계화되어 있지만은 그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우리가 다 엮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 이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각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음악 범위라고 했는데 유형이나 장르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음악 요소 나중에 보시면은 뭐 우리 교과서 봤을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장르들이 있다, 뭐 다학장의 형식들은 뭐가 있다, 뭐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과 더불어서 수행 자체가 주요 지식이다. 약간 우리 엘리엇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음악하는 것 자체가 음악이다. 수행 자체가 지식이다. 그런 점에서 절차적 지식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두어야 될 핵심 요소, 관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과정 기능은 이제 영역별 이해를 위한 방법, 과정 전략으로서의 기능이다. 가치 태도는 뭐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치화다. 그래서 이건 별다른 설명은 별로 없는데요. 여기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영역별 내용 체계는 실제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주가 먼저. 자, 그 다음에 창작 영역이 조금 다른 연주나 감상의 이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물론 어릴 때 연주보다는 감상을 좀 먼저 하긴 하지만 연주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감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들은 것들을 토대로 나는 이런 것들로 음악 재료들을 사용해서 작곡을 하고 싶다. 혹은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과정이 이제 그 제시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계 주요 사항을 지금 이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년 군별 및 학교 급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3, 4학년,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이렇게 크게 학년군과 학교 급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계가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현재를 하게 되고 중학교에서는 과거까지 그다음 고등학교에서는 미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교과를 생각해 보시면 음악 연주와 창작이 있었고 그쵸? 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영역 해당하는 것들이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다 있었고 여기에다 미디어까지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들 이제 소나타 형식이라든지 뭐 과거의 유명한 작품이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배우게 되고 초등학교는 철저히 지금 생활 주변, 생활 그리고 문화 그래서 뭐 다문화 친구들과 뭔가 한다라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음악 행사를 한다든지 내가 듣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계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기초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다양성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우리가 활용과 협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응용과 소통까지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중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중등 교원을
이제 자격시험을 보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성격 및 목표로 왔습니다. 자, 성격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15교과랑 이제 비교하면서 보실 거니까 지금은 문장이 좀 많아도 핵심어 위주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격이라고 했을 때 소리를 통해 다양한, 그러니까 일단은 소리라는 것이 가장 큰 음악의 특징이죠. 이거는 다른 어느 교과에도 없는 음악 교과의 특징이고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양상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 자, 이런 표현은 진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소리, 표현, 인간 활동의 산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고 만들고, 그럼 지금 연주, 감상, 창작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여기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교과가 중요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겠죠. 또한 음악성을 개발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경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담은 표현 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우리 아까 전에 감창자 공소 생각나시죠? 감창자 공소, 그 다음에 소리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 활동은 이렇게 개인의 음악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 자, 전인적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음악 교과를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 인격 함양에,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인간은 이렇게 협력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임성들을 함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음악적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한다. 공동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감정, 그 다음에 감정이 지금 정서적 안정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에 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는 정서가 지금 감성 역량, 그 다음에 창의성 역량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지금 네 번째 공동체 역량이 나왔고, 마지막 소통 역량. 이렇게 지금 역량들이 다 이렇게 성격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 창의성을 표출한다. 여기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감, 창, 자, 공, 소 이렇게 5가지의 역량을 우리가 성격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또한 인간의 음악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 음악 문화는 결국에는 인간 문화 사회를 통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문화 계승과 사회 발전을 이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문화의 계승이라든지 사회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들까지 고등교과에서는 또 요구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음악의 가치와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음악 문화가 전통, 현대, 예술, 실용 모든 가치를 아우르고 있대요. 그래서 위상이 세계적으로 드높아지고 있고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 산업에 대한 얘기가 이따가 나중에 음악과 미디어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디지털 소양 이런 거 한번 밑줄 쳐보시고 디지털 기반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표현력과 공감감이 이제 사회 문화를 넘어서서 자연 환경,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 보니까 갑자기 SM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심기 막 노래에 가사에 넣는다고,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음악으로 이제 우리가 다 소통을 함으로써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딱 교육과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수만 씨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공감하는 감수성으로 전이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 삶을 대비하는 데까지 기여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비단 음악 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교과 과정에서 지금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생태계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이 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과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음악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그런 거는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 부분까지 음악 교과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교사가 되신 선생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인간, 문화, 사회, 산업, 과학, 확면적 측면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측면, 문화,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또 과학 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지금
넓혀가고 있죠. 음악의 영향력을.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음악을 학생들이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자, 경험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학생의 음악적 발달을 이끌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음악교과의 성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음악교과의 성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감창자 공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연주 감상 창작 이것도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음악으로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 문화, 사회, 산업, 과학, 환경 여기까지를 선생님들께서 딱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하면 여기까지 미래 역량까지 연결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주도적이다. 우리 자기주도적 얘기 아까 있었잖아요. 음악을 생활화한다. 물론 생활화라는 말이 이제는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연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위에서 봤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다른 교과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핵심 아이디어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핵심 아이디어는 다 어느 교과와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문장이 되게 섬세하게 진술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따가 보실 거고,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음악 과목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왜냐면 공통교과니까 지금 음악의 본질과 다양한 가치를 주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안목과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긴 문장이 위에 있는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학생이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라는 말도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음악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안목, 가치관, 그리고 주체적으로 이제 형성하도록 기여를 결국에는 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단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그냥 줄줄 입에 붙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2차에서 수업 실현할 때, 그리고 면접할 때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좋고 입에 좀 많이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 게 연습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과목의 열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감창자를 가지고 연주 감상 창작의 음악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 공동체 이해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적 소통을 촉진한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 여기 다 나오죠. 감창자를 가지고 음악 활동을 연주 감상 창작을 하고 공동체와 소통, 요렇게까지 딱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스스로 즐기고 능력을 개발해서 향유자로 성장한다. 학습자 겸 향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중학교에서는요, 이런 다양한 지식, 기능, 태도를 바탕으로 음악을 가치화한다. 지식, 기능, 태도 아까 어디서 봤었죠? 우리 표에서 봤을 때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여기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지금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이런 지식, 기능, 태도를 가지고 음악을 가치화하고 발달을 도모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능동적 일원으로 성장을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음악과의 성격은 지금 다 봤을 때 아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 보셨었고, 이런 교과의 목표들이 다 녹아있는 것들 지금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목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악 과목은 핵심적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 자, 그럼 이 활동이 뭐였죠? 연주, 감상, 창작 이렇게 세 가지였죠. 요 세 가지를 통해서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기르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한다. 감창자, 공소 또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봤었던 연주, 감상, 창작과 감창자, 공소는 지금 성격에도 들어가고 목표에도 들어가요. 그럼 같은 이 요소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성격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목표는 뭐냐 했을 때 또 이거를 요리해서 또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자유자재로 조금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목표가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뒤에 보시면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소통, 공동체 이렇게 해서 감창자, 공소가 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장 그대로 외우신다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 감창자, 공소를 생각해 주시면서 이게 목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격에도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좀, 말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내용 책임 성취 기준, 드디어 요 부분이 나왔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께서 제일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에는 15과정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내용 체계가 원래 영역이 다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연주 영역 따로, 감상 영역 따로, 창작 영역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주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연주는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요. 우리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라는 말은 우리 핵심 아이디어에서 연주, 감상, 창작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고유한 방식과 원리, 연주의 고유한 방식과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느낌, 생각, 경험을 소리의 어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표현이 아까 핵심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리의 어울림으로 한다. 그럼 연주를 함으로써 같이 협동적으로 연주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시면은 개인적 혹은 협력적 같이 연주하는 걸 했을 때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라는 말도 아까 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공통적으로 들어갔었고 다양한 행위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생활 속에서라는 말도 아까 공통적이었어요. 다양한 음악 매체와 표현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활용하며 경험하며 소통한다라는 것이 이제 뭘 한다라는 수어들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활용한다, 경험한다, 소통한다는 다 연주 영역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활용해야 되냐? 매체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 연주를 할 때 그 목표라든지 학습 성취 기준 같은 걸 보시면은 다양한 연주 기법을 익힌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체와 표현 방법 이런 것도 핵심으로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용 요소를 지금 학년군별로 이제 학교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중학교 부분만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제 외우실 텐데 이거를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3, 4학년, 5, 6학년과 연계해서 보시면은 또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초등학생들은 다 생활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활 속에 있는 음악들 굉장히 뭐 지하철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진할 때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이제는 5, 6학년에는 간단한 악보, 그 다음에 중학교에 와서는 다양한 음악의 연주 형태. 그래서 악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다문화 음악이라든지 그쵸 세계 여러 음악이라든지 이런까지 악곡을 넘어선 범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음악 요소라는 것은 이제 5, 6학년 때 들어가게 됐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기초적인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요소에다가 음악적 특징까지 암기를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법, 자세. 그러니까 3, 4학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막 리코더 할 때 허리 펴, 어깨 넓게 뭐 양손 어깨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자세와 표현 주법 정도를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5, 6학년은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중학교에 와서는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 그래서 주법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핵심 아이디어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지식이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상호작용까지 우리가 다뤄서 봐야 되는 것이 다 지식 이해의 범주에 해당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과정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냐? 노래도 잘해야 되고 악기 연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과정에는 없었던 향상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번에 22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노래 연주도 그 다음에 악기 연주도 다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매체를 활용하자도 별표를 쳐보실게요. 아까 전에 핵심 아이디어에서 다양한 음악 매체를 활용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자. 그럼 매체라는 것은 뭘까요? 미디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이제 매체가 영어로 미디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악기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피커라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이 매개체는 사람이 몸을 직접 통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다 의미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약간 미디어적인 요소들까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와 평가는 항상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기출문제에서 우리 나눠드렸던 프린트에서도 뭐 발표를 한 다음에 감상한다 이거를 땡 틀렸다 감상을 평가로 바꿔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고 발표를 했으면 그거를 자기 스스로도 평가하고 학생들끼리도 같이 평가하고 교사도 학생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셔야 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평가는 조금
너무 거칠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돌아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을 하는 것이 중학교 이상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치 태도로 왔을 때는 협력하는 태도, 그 다음에 문화를 인식하고 참여한다. 그래서 연주문화, 그래서 연주문화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 어떤 것들만 있냐면은 우리 뒤에 내용 체계에 보시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성취 기준에 뭐 음악회를 가서 거기에 예의를 배운다. 그래서 뭐 연주자로서의 예절을 배운다. 뭐 참가자로서의 지켜야 될 뭐 그런 예절을 배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성취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연주 문화를 인식하고 또 직접 공연장에 가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지식이해에 해당을 하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연주 형태를 배우고 특징을 배우고 요소를 배우고 기법을 배우고 소리의 상호작용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다 지식과 이해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연주를 열심히 해가지고 향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표현을 시켰고 발표를 했어.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음악의 과정이자 기능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주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과정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연주를 하던 감상을 하던 창작을 하던 다 어떤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는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연주자의 그런 태도 그리고 감상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태도의 그런 범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내려가서 감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똑같이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라는 말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속성을 자, 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 청각적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감상을 하려면은 청각적인 형태로 구현된 무언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감상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수용과 반응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똑같이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똑같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감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을 한다. 우리 아까 전에 연주 같은 경우에는 음악 경험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소통을 했어요. 근데 감상을 같은 경우에는 감상의 경험을 통해서는 발견하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와 의미다 이런 말들까지 가게 되고요. 우리 예전에 표현 감상 생활할 때도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은 감상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식적인 내용들이 감상에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다양한 시대, 사회, 문화권 여기도 한번 별표를 쳐보실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3, 4학년 같은 경우는 음악이 다양하게 있어. 5, 6학년 때는 다양한 문화권이 있어. 이제 중학교에는 아까 전에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까지도 다룬다라고 이제 위계에서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대,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는 어떤 음악이 있었어 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감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음악문화유산 요거는 이제 이번에 개정하면서 국악계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15과정과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어떤 문화유산들이 등재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판소리, 가곡, 뭐 종묘제례야, 뭐 칠머리당 영등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강강술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변하지가 않아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요소는 이제 마찬가지로 요소들이 이제 제시가 뒤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과 음악의 구성이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감성, 다양성, 배경, 역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와 구분되는 그런 이해의 요건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다양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역할이라는 거, 이런 쓰임 같은 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감성, 이런 것들이 감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대와 사회 문화권의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지금 짚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정 기능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과정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주에서는 우리가 과정 기능이 연습해서 향상시키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평하고 이런 것들이 과정 기능이었다면, 지금 감상 영역에서는 듣기, 집중해서 듣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분석하고 파악하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음악적인 요소도 배웠고 감상 영역에서 특징과 구성과 이런 것들을 다 지식과 이해를 한 상태잖아요, 학생들이. 그 상태에서 귀로 들으면서는 분석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평가하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과정 기능으로서 암기가 되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앞에 초등학교 과정과는 뭐가 다른지 봤을 때, 초등학생들은 반응을 하면서 듣기,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뭐 박수를 쳐보자, 뭐 아니면 박을 느껴보자, 이렇게 뭐 해보자 했는데 이제는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 평가라는 점 이런 것들도 그 전에는 이해해보자, 설명해보자 였다면은 이제는 평가하는 거 이렇게 좀 핵심 워드를 좀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로 가보시면은 음악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밑에는 가치 인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옛날 거 이상해 아니면은 저 나라 음악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치에 대한 존중, 인식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럼 그만큼 이거는 다양성이란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가치를 모르고 있던 음악도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감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음악 교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는 거 뒤에 음악교육 철학 하실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감상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짚고 가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작 영역 표를 한번 보실게요. 창작 영역에서도 핵심 아이디어의 첫 번째 문장은 같습니다.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서는 같은데요. 이 창작이라는 거에서 가장 독보적인 부분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과 가능성을 탐구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아까 전에 연주 같은 경우는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서 소통한다. 그 다음에 감상 같은 경우는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서 이거는 청감각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창작에서는 만든 것인데 뭔가 인간의 무한한 상상, 가능성 이런 말 약간 좀 거대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창작은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창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15과정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의 표현 중에 그 연주와 창작이 다 들어가 있는데 창작이 조금 더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면 이제는 정말 대등한 위치로 올라오게 되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개인적, 협력적 연주가 아니라 이번엔 창작이에요. 요거는 감수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 요거는 같은 얘기인데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다양할 수가 있고 결과물 역시 당연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라는 말 역시 반복되고 있고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거 우리 아까 표현이래 연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고 결국에는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지금 밑에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중학교에서 지금 먼저 지식 이해부터 보실게요. 형식을 배웁니다. 간단한 형식을 뭐 예를 들면 ABA 같은 거, 그 다음에 론도 이런 것들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형식을 배웠어. 그러면은 과정 기능을 보시면요. 적용하여 창조하기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구성하는 거예요. 나는 ABA 할래. 난 론도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적용을 해서 창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식 이해로 올라와 보시면은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음악 요소에다가 음악적 특징도 마찬가지 감상에서도 했었던 것이지만 창작에서도 이걸 배워요. 그래서 이걸 또 적용해서 창작할 수가 있겠고 자 기보법 여기다 한번 별표를 쳐보실게요. 기보법이라고 해서 오선보, 정간보 그 외에 우리 가락선악보 이런 것들도 배우셨잖아요. 숫자보 이런 것들도 간혹 나왔었잖아요. 다양한 기보법과 음악 매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식 이해에서 마지막으로 의도,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작을 할 때 어떤 의도로 창작을 할 것인지 어떤 아이디어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과정 기능에서 아까 적용해서 창작하기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 바꾸기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A와 B만 있는 음악인데 요거를 A, B, A로 만들어보자. 그럼 그 조건에 따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 론도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A, B 그 다음에 C를 하나 만들어서 A, B, C, B, A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연계해서 만들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뭐 실제로 우리 학급의 노래를 만든다라든지 그쵸? 음악극을 만든다라든지 음악극이라는 그 요소가 빠지긴 했지만은 뒤에 보면 성취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활동을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창작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가치 태도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인 태도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음악과 미디어 가게 되면요. 우리가 다 소스를 가지고 와서 또 작곡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보편적인데 그랬을 때 저작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책임감도 또 인식을 시켜주는 저작권 문제는 물론 기출에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었지만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가르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 감상, 창작의 지금 내용 체계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각 이제 영역이 연주, 감상, 창작이라고 하는 영역이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범주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성취 기준으로 바로 갈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빈칸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부분들은 뺐어요. 초등학교 부분들은 빼고 중학교 1, 3학년에 이제 각각의 영역들로 해서 성취 기준에 무엇이 있고 거기 성취 기준에 해설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위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소리의 어울림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성취 기준, 다양한 주법, 표현 기법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말들 다 위에 있었죠. 그리고 노래나 악기로 개성 있게 연주한다 이 말은 이제 15개정에서도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성 있게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지만은 향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음 01-02를 보시면은 음악 요소와 특징을 살려서 발표하고 평한다. 다 위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01-03을 보시면은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한다. 우리 약간 요 소리의 상호작용이라는 표현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활용해서 함께 표현한다. 매체의 활용이라는 부분도 성취 기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01-04를 보시면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주에 참여하고 전통과 현대의 연주 문화나 다양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상이랑 조금 연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연주에 참여를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학교 축제라든지 지역사회 축제에 참여를 해서 뭐 다문화 학생 친구들과 함께 그 다문화 악기들을 서로 배워가지고 연주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예시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성취 기준 해설은 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감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음악 요소에 집중해서 분석한다. 다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요소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특징과 구성을 파악한다. 아까 나왔었던 단어 위주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시대, 사회, 문화권의 음악.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회, 문화권 정도는 있었지만은 우리가 과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시대까지 음악을 듣고 배경과 역할을 또 비교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 아까 전에 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02-04를 보시면은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같은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음악 문화유산을 찾아 듣고 세계적 국악의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한다. 이거는 되게 많이 보던 문장이실 텐데 15개정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상에 해당을 하고 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가 창작도 한번 가보실게요. 창작을 가보시면은 음악적 의도와 아이디어가 지식위에 들어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매체나 방법에 적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창작한다, 적용해서 창작한다. 요게 아까 전에 그 지식위의 다음에 과정 기능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보법을 활용해서 조건에 따라 일부를 바꾼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과정 기능에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고요. 요소와 특징을 활용해서 간단한 형식을 우리가 지식위에서 배웠는데 간단한 형식의 음악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생활 속 영역과 연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영역, 미술 영역 대표적으로 많이 연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계해서 음악을 만들고 활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감을 갖는다. 이 부분에 이제 저작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하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골자 위주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더 돌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돌리고 여러 번 돌릴 거니까 선생님들 집에서 많이 읽어보시고 입에 붙여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요, 음악 요소를 표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여기는 감사하게도 15개정과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15개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15개정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요소, 음악 요소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박자, 장단, 장단의 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골, 장단골, 말붙임새까지가 어떤 리드미컬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고, 음계, 토리, 식임새, 요것들은 우리가 선법, 음계, 요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화성학에 관련된 것이 딸림, 칠화음과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 종지에 해당한, 이 어울림이 화음이잖아요. 화음, 그쵸? 그 다음에 형식은 연음 형식,
형식, 한 배 따른 형식, 론도, ABA, 변죽 형식 요것들 우리가 다 교과서반에서 많이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 많이 봤었던 그런 악곡들이 뭐가 있는지 빠르락 생각이 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샘여림, 빠르기, 여러 가지 음색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15계정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보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를 지금 살짝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드렸던 음악과 교육과정 문제에서 목차부터 있는 게 지금 6쪽이거든요. 6쪽에서 지금 몇 쪽까지 지금 풀어보실 거냐면은 내용책에 표가 있는 10쪽, 11쪽, 12쪽까지 저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업 가도록 할게요.